나 받아줄게. 그녀는 설레는 눈빛으로 입술을 내밀었고 그 순간 이도우는 그녀의 뺨을 감싸고 입을 맞추려 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외침에 파티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결혼 3주년. 내가 준비한 건 조용한 축하와 진심을 담은 선물이었고 그녀가 준비한 건 내 기대를 산산조각 낼 만한 대신이었다. 서진은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연다고 했고 그 자리에 날 직접 초대했다. 나는 설렘 반, 안도 반이었다. 바빴던 지난 날들을 씻고 다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다.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1.2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녀를 위한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선물이었다. 그걸 건네며 듣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였다. 고마워, 도윤아. 늘 곁에 있어줘서.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건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내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웃고 있는 그녀였다. 한 남자, 그것도 그녀의 대학 시절 첫사랑 이도훈가.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고 친구들은 장난처럼 하지만 진심을 숨기지 못한 듯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받아줘, 키스해. 서진 아직도 도훈 오빠 못 잊었잖아. 그녀는 웃고 있었다. 어색한 표정도 아니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라도 되는 듯. 입술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나 받아줄게. 나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그냥 게임이었다고. 진실 게임 하다 벌칙이었다고. 다들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변명했지만 그 입술 위의 감정은 게임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서진은 나를 보며 말했다. 진짜 유치하다. 내가 오니까 분위기 다 망쳤잖아. 내가 망친 건 그 자리가 아니라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진심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의 작은 상자를 바라봤다. 그 안엔 그녀를 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젠 그걸 건넬 타이밍조차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더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무너지고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기로. 그 순간부터 내 사랑은 끝났고 내가 준비한 이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결혼 3주년이던 날, 그 모든 것은 뜻밖의 배신으로 끝이 났다. 서진이 직접 준비한 자리라고 했을 때 나는 드디어 내 진심이 전해졌구나 싶었다. 그래서 기대했다. 오늘만큼은, 정말 오늘만큼은 우리 둘만의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정성껏 고른 네이비 정장에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1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 포장을 마무리하며 내가 그려본 건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하는 모습이었다. 고마워, 도윤아.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내 모든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고 그 중심에 익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아내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최근 다시 복귀한 연예계 스타 이도훈.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받아줘, 키스해 라는 소리와 함께 환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누군가는 진심처럼 떠들어댔다. 다 알잖아. 서진 아직도 도훈 오빠 못 잊었잖아.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건 분명히 장난이다, 방송 촬영인가 싶을 만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니 서진은 웃고 있었다. 당황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어쩐지 설레는 듯한 눈빛으로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나 받아줄게. 그리고 이도훈은 익숙하게 그녀의 뺨을 감싸고 입을 맞추려 했다. 그 순간 나의 인내는 산산이 부서졌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외침이 파티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내가 갑자기 분위기를 망친 사람인 것처럼. 도윤 씨, 오해하지 마요. 그냥 게임이에요. 진실 게임 하다가 벌칙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별 뜻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해명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입을 맞추는 그 순간을 본 이상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봤다. 진짜 유치하다. 그냥 게임이잖아. 내가 오니까 분위기 다 깨졌잖아. 그녀의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조롱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이곳에서 나는 멍하니 테이블 위의 작은 상자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내가 준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제는 건넬 기회조차 없다. 그리고 이도훈이 다가왔다. 물 한 잔을 내밀며 배우답게 적당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게임이었어요. 친구들이 괜히 분위기 띄우려 그랬고 서진 씨가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얘기도 다 농담이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피했지만 그는 과장되게 소리쳤다. 아, 뜨거워. 잠시 후 그는 마치 화상이라도 입은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등을 감싸쥔 채 얼굴을 찡그리며 신음소리를 냈고 서진은 허둥지둥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도훈 오빠, 괜찮아? 손 괜찮아? 아, 진짜 미안해 도윤 씨, 왜 그래 정말. 그녀는 완전히 그의 편이었다. 내가 어떤 의도로 물을 피했는지 관심조차 없어 보였다. 그저 눈앞에 쓰러진 남자, 연예인 도훈이 더 중요했다. 화나면 나한테 화내. 왜 도훈 오빠한테까지 그래? 이렇게 못되게 굴면 진짜 벌 받을 거야.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손에 물을 쏟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연기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진짜로 걱정해야 할 건 그의 손보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한 내 다리일지도 몰라. 됐고, 비켜. 서진은 단호하게 내 어깨를 밀쳤다. 중심을 잃은 나는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서진, 내 다리 가지 마. 기억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나는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윤아, 도훈 오빠는 연예인이야. 손에 흉터라도 생기면 인생 끝나. 그걸 내가 이해해줘야지. 그녀의 말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살아왔지만 그녀는 내 이름 앞에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번 첫날 밤 간호사가 가져온 약공주와 함께 내 머리맡에 조용히 놓아둔 말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서도윤 씨, 혈압도 좀 낮고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혹시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간호사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내 상태를 걱정하는 그녀의 눈빛은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날 이후 서진은 단 한 번의 전화도 한 번의 방문도 없었다. 병실 벽에 걸린 시계가 하루, 이틀, 사흘을 돌고 또 돌아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그 무관심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아플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나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다른 남자의 곁에서 웃고 있었다. 같은 병원, 불과 몇 층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리였지만 그녀에게 나는 존재조차 불필요한 사람이었다. 서도윤 씨, 오늘 퇴원 가능하시겠어요? 회진을 나온 의사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어제 7층에 그 유명한 배우 이도훈 씨 왔던데 손대인 거라는데 입원까지 하셨어요? 조금 된 거 가지고 입원은 무리죠. 근데 여자분이 어찌나 챙기던지 거의 간호사 수준이던데요. 와, 나도 그런 여자친구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들의 대화는 사적인 것이었지만 내 가슴엔 송곳처럼 박혔다. 그 여자가 바로 내 아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더 깊은 고통으로 끌어내렸다. 서도윤 씨, 보호자는 아직도 안 오셨나요? 네, 혼자입니다.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고개만 끄덕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원 수속 도와드릴게요. 집에 도착하자 뜻밖에도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앞치마를 두른 서진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결혼 3년 만에 그녀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작지만 뭔가 희망의 틈이 보인 것 같았다. 혹시 그녀도 반성했을까? 혹시 내가 없던 며칠 동안 내 빈자리의 의미를 되새겼을까? 왜 이제 왔어? 병원에서 다리 다쳤다면서. 나 그게 사실인지도 몰랐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무 말 안 하니까.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런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걱정보다 먼저 짜증이 묻어나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내 다리가 다친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를 계단에서 밀고 병원에서도 외면하고 집에서는 또 남자를 들여 살고 이 상황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 방으로 향하려는 나를 그녀가 붙잡았다. 죽 끓였는데 좀 먹고 가.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2층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다 된 거야? 이도훈, 그가 우리 집에 있었다. 무릎을 꿇고 고백하던 그 남자가 이젠 내 집, 내 거실을 마치 제 집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 도윤 씨, 내 집 공사 들어가서요. 임시로 여기 머무는 거예요. 불편하시면 금방 나갈게요.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말을 끝내기 무섭게 서진이 내 말을 끊었다. 여기 내 집이야. 너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그녀의 눈빛은 거침없었고 단호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되물었다. 왜 이제 왔어? 병원에서 다리 다쳤다면서. 나 그게 사실인지도 몰랐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무 말 안 하니까.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런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다. 걱정보다 먼저 짜증이 묻어나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내 다리가 다친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나를 계단에서 밀고 병원에서도 외면하고 집에서는 또 남자를 들여 살고 이 상황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 방으로 향하려는 나를 그녀가 붙잡았다. 죽 끓였는데 좀 먹고 가.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2층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아, 다 된 거야? 이도훈, 그가 우리 집에 있었다. 무릎을 꿇고 고백하던 그 남자가 이젠 내 집, 내 거실을 마치 제 집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 도윤 씨, 내 집 공사 들어가서요. 임시로 여기 머무는 거예요. 불편하시면 금방 나갈게요.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말을 끝내기 무섭게 서진이 내 말을 끊었다. 여기 내 집이야. 너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그녀의 눈빛은 거침없었고 단호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되물었다. 청담동에 그 집 있잖아. 거기 가면 되잖아. 여긴 좀 복잡하니까. 서진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다. 왜 이렇게 관대해졌어? 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그냥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래. 방으로 향하다가 다시 멈춰섰다. 죽은 됐어. 나 해산물 알러지 있잖아.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녀가 몰랐을 리 없는 내 알러지를 굳이 무시한 건 실수였을까? 무의식이었을까? 아니, 무관심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 안 화장대 위엔 익숙하지 않은 작은 약경이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피임약이 들어 있었다. 결혼 3년 동안 우리는 아이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왔다. 내가 먼저 아이를 원했고 그녀는 늘 애매한 대답으로 넘겼다. 그런데 그녀는 나 몰래 약을 먹고 있었다. 나는 허탈하게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 한쪽 벽에는 장모님이 가져오신 태교 액자와 아이 사진 몇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건강한 아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그 액자는 지금의 나에겐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다리를 꺼내 들고 조용히 포스터들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다. 서도윤 씨, 이거 장모님이 붙이라고 하신 건데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놀란 듯 말했다. 괜찮아요. 다 정리해 주세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포스터들과 아이 사진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건넸다. 다 버려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고 감정이 사라진 듯 담담했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와 나 이미 끝난 관계였다는 걸.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도훈과 웃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내 말을 조용히 들은 뒤 다음날 아침으로 약속을 잡았다.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집도, 차도,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단호했다. 더 이상 한서진과 아무것도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재산도, 산도, 기억도 이젠 모두 내 것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초안 마무리되면 내일 서류 갖고 오겠습니다. 한서진한텐 당분간 말하지 말아주세요. 직접 확인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서도윤 씨. 변호사가 나간 직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서진이었다. 그녀는 집 안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걸 보고 잠깐 당황한 듯 했다. 윤 변호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 도윤 씨가 요청하셔서요. 간단한 문서건으로. 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떴다. 무슨 문서야? 별거 아니야. 나는 그녀를 힐끗 쳐다본 후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번지는 묵직한 피로. 그리고 머리 안에서 맴도는 수많은 질문들. 어젯밤 잠은 좀 잤어? 도훈 오빠가 무섭다고 자꾸 공포영화 보자고 해서 결국 새벽까지 같이 봤어. 걔가 말은 그렇게 해도 엄청 겁 많거든. 서진은 웃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웃음, 그 표정 마지막으로 본 건 도훈이 돌아오던 날이었다. 그 이후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렇게 무섭다면서 왜 같이 봤대? 그 집은 아무래도 내 집 같지 않잖아. 그녀는 겉옷을 벗어 내게 건넸고 나는 그 옷에서 풍기는 강한 남성 향수를 맡자마자 그대로 소파에 던졌다. 그녀는 눈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듯 주워 옷걸이에 걸었다. 내가 말한 그 티하우스 언제 간다고 했지? 다음 주 월요일. 시간 괜찮아? 응. 이번엔 무조건 갈게. 그녀는 뒤에서 내 어깨를 안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윤아, 미안해. 요즘 내가 너무 너한테 소홀했지. 근데 너도 알잖아. 내가 워낙 질투가 많아서 나랑 도훈 오빠는 그냥 친구야. 나는 단단하게 등을 펴고 가만히 있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3년. 그녀는 내 앞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했고 그걸 게임이라고 둘러댔다. 그게 정말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내 존재가 장난 같은 건가? 서진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버릇없이 굴게 된 걸까?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다. 오늘 너 생일이잖아. 어디든 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결혼 전 그녀는 나에게 말디브 여행을 약속했었다. 바다는 내가 보여줄게. 그 말은 결국 빈말이었다. 나 말디브 가고 싶어. 너 예전에 나랑 같이 가주겠다고 했잖아. 너무 멀어. 지금은 좀 힘들고 가까운 데로 가자. 내가 예쁜 민박 예약해 둘게. 월요일엔 돌아올 수 있어. 장난이었어. 나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녀는 여전히 도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내 생일을 핑계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나는 고민 끝에 따라 나섰다. 어쩌면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도착한 식당, 서진은 다정하게 메뉴판을 내밀며 말했다.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골라봐. 하지만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는 요리를 주문했다. 로즈마리 양갈비 하나, 에스카르고, 푸아그라, 그리고 레드와인 한 병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다. 놀라운 건 서진 본인도 양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란 거였다. 누굴 위한 식사였을까? 그 순간 이도훈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윤아, 생일 축하해. 밝게 웃으며 마스크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옆에 앉았다. 근처에서 촬영하다가 배고파서 서진이가 같이 먹자고 해서 왔어. 괜찮지?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자리를 나눠 앉았다. 음식 잘 골랐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잖아. 칼을 들며 웃는 그에게 서진은 더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내 입맛에 맞춰야지. 사랑해. 입버릇처럼 내뱉은 말에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덧붙였다. 아, 미안. 팬들한테 자주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나왔네. 기분 나쁘진 않지? 기분 나쁠 리가 없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서진은 천천히 휴지를 꺼내 도훈의 입가를 정성스럽게 닦아줬다. 몇 살인데 국물 묻히고 그래. 좀 조심 좀 해.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고 손길은 익숙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다음 생일에는 이들과 아무 관련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축하를 하기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위장은 마치 얼음물로 가득 찬 듯 싸늘해졌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짓, 그녀의 시선 모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나 먼저 일어날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서진은 뒤늦게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다리 아파? 아직 회복 안 됐어? 그 눈빛엔 걱정보다 피로함이 묻어 있었다. 그럼 먼저 가. 도훈이 밥 다 먹으면 내가 바로 갈게.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엔 늘상 익숙한 구조가 있었다. 도윤보다 도훈이 먼저. 그녀는 지금도 변함없이 나보다 도훈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다. 화재입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순식간에 식당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문 밖으로 향했다. 의자들이 쓰러지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그 와중에 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리는 여전히 말 잘 듣지 않았고 마음은 몸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서진을 찾았다. 그녀는 도훈의 손을 꽉 잡고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행히 경보는 단순한 오작동이었다.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오자 그녀도 도훈과 함께 다정하게 들어섰다. 방금 진짜 무서웠어. 근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널 지켜줄게. 걱정 마. 그 말에 서진은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녀가 내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미소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의 삶에서 보호자가 아닌 방해자였다는 걸. 사랑한다고 믿고 있던 관계가 실은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던 것이다. 도윤아, 도훈 오빠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먼저 데려다 줄게.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그녀는 익숙하게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키스엔 정이 없었다. 습관적인 인사처럼, 기계적인 손짓처럼 그녀는 도훈을 부축하며 식당을 나섰고 몇 걸음 뒤에 문가에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 순간 나 혼자 남아 앉아있던 내 모습은 어쩌면 그녀에게도 낯설게 보였을 것이다. 의미 없이 초에 불이 붙고 케이크가 놓였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건 서진 씨가 미리 예약하신 케이크입니다. 작은 테이블 위엔 초가 5개 켜진 케이크와 작은 인형 하나가 조용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소원을 빌었다. 서진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케이크는 내 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죄책감 없이 떠나기 위한 장식에 불과했다. 한 입 베어문 케이크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혀끝에 닿기도 전에 씁쓸함으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생일을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축하받지 않는 날은 차라리 그냥 없는 날처럼 사라지는 게 나았다. 초는 천천히 타들어갔고 그 불빛은 마치 내가 기대고 있었던 작은 희망의 잔불 같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진짜 사라져야 할 곳은 그녀의 곁이다. 잠시 후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혼 서류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서명하실 수 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로펌으로 향했다. 서류 앞에 앉았을 때 손끝이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한자 사인을 채워갔다. 모든 칸에 서명이 끝난 순간 묘한 해방감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서도윤 씨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신데 이렇게 급하게 이혼하시는 이유가? 윤 변호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피곤한 일이더군요. 내가 힘들었던 건 사랑 그 자체가 아니었다. 기다림이었다.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그녀는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님, 이 서류는 서진 씨가 사인하면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 전에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반대하면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히려 잘 됐죠. 그쪽이 더 원했을 테니까요. 혹시 모르니 사본 여러 장 더 준비해 주세요. 마치 몇 년간 미뤄온 정리를 드디어 끝내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행선지는 말디브. 한때 그녀가 함께 가주겠다고 약속했던 그곳. 이제는 나 혼자 가기로 했다. 함께 가는 걸 꿈꿨던 사람은 더 이상 곁에 없고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행기 티켓은 편도였다. 되돌아올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짐을 다 싸고 나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작은 철제 상자를 꺼내어 그 안에 의미 있는 조각들을 차곡차곡 담았다. 3달 전 그녀를 구하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진단서, 입원 기록과 투약 내역, 그리고 그녀가 몰래 복용하던 피임약 한 통. 이게 내가 그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젠 궁금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나는 그 상자를 도우미에게 조용히 건넸다. 내일 아침 서진 씨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직접 주시지 그러세요? 오늘 안엔 돌아오실 텐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난 이제 그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떠오르던 순간 나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벗어남, 해방,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도훈을 집에 데려다준 후 곧장 귀가했다. 집은 조용했다. 늘 리모컨을 손에 쥐고 TV 소리를 작게 틀어놓던 도윤의 흔적이 없었다. 도윤아?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거실 벽면, 거기 붙어있던 아이 사진들과 태교 문구들이 사라져 있었다. 왕, 마, 벽에 있던 그림들 다 어디 갔어요? 며칠 전에 도윤 씨가 다 떼셨습니다. 그랬구나. 서진은 처음으로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도윤은 언제나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자신은 회피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두려움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에게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묻는다. 도윤 씨는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여행 간다고 하셨어요. 며칠 머문다고. 그 말에 서진은 어딘가 휑해진 속을 감싸 안았다. 아무런 흔적도 편지도 없이 떠난 그 사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왕마는 조심스럽게 작은 철제 상자를 서진에게 내밀었다. 어제 도윤 씨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서진은 그저 습관처럼 받아들었다. 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사고 기록, 입원 진단서, 깁스된 다리의 MRI 사진, 그리고 한 통의 피임약.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단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서진의 심장을 조여왔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진단서, 그 안에 적힌 의학적 용어들이 서진의 눈을 찔렀다. 슬개골 인대 손상, 장기 재활피요, 후유, 장애 가능성. 그는 정말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게 맞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다툼의 결과가 아니었다. 서진, 당신이 밀었잖아. 그는 분명 그녀를 말리기 위해 다가섰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휩싸여 그의 팔을 밀쳤고 그는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던가? 무엇이 그렇게 더 중요했던가? 그저 도훈 오빠가 혼자 있으면 무섭다는 이유 하나로 그는 홀로 그 병실에 있었다. 도윤이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피임약을 본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이는 갖고 싶다 말한 적도 거절한 적도 없으면서 그녀는 피임약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익숙한 얼굴, 윤 변호사였다. 서진 씨, 이건 도윤 씨가 남기신 문서입니다. 이혼 서류. 서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혼, 그럴 리가. 그는 항상 모든 걸 참고 기다려줬다. 그녀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하지만 변호사는 조용히 가방에서 또 다른 원본을 꺼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셨어요. 당신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걸. 그럴 리 없어. 그는 날 너무 사랑했어. 그녀의 음성은 점점 떨렸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버티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진 씨, 이도훈 씨 매니저입니다. 지금 병원입니다. 이도훈 씨,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어요. 계속 서진 씨를 찾으세요. 서진은 숨을 삼켰다. 교통사고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병실 문을 열자 사과를 먹고 있던 이도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서진아, 왔어? 그는 멀쩡했다. 머리엔 작은 밴드 하나. 곁에 있던 매니저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너무 걱정하셔서 급하게 연락드렸어요. 이건 사기야. 사기라니. 진짜 다쳤다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날 다시 묶어두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단호했고 냉정했다. 도윤이 다쳤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로. 계단에서 떨어졌고 지금도 재활 중이야.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 이도훈은 당황한 듯 입을 열지 못했다. 넌 아직도 나를 내 옆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해?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넌 나에게 추억일 뿐이야. 그날 밤 서진은 짐을 챙겼다. 말없이 공항으로 향하며 비로소 마음을 정리할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출국 심사장 앞에서 서진은 갑작스레 두통과 어지러움에 휘청거렸다. 응급팀이 도착했고 그녀는 항공편을 취소해야만 했다. 그녀는 말디브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는 진짜로 누군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시간 서도윤은 하얀 모래 위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은 그를 고요히 감쌌다. 그 모든 풍경이 그의 마음속 무게를 천천히 걷어내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갤러리 속에는 서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다. 웃고 있는 그녀, 그의 어깨에 기대 있던 모습. 그는 손가락을 멈췄다가 조용히 한 장 한 장 삭제했다. 마지막 한 장, 결혼기념일 날 그가 준비한 목걸이를 그녀 목에 걸어주며 찍었던 사진. 참 예뻤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삭제. 그 순간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다. 서진이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번호 차단. 서진아, 너는 늘 내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 항상 강하고 항상 널 이해하고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그의 눈빛이 파도 너머로 멀어졌다. 하지만 나도 아프고 나도 무너질 수 있어. 나도 지쳤어. 기다리고 참는 게 이제는 두려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래를 털어낸 후 숙소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도윤아. 나 지금 목소리. 그는 멈췄다. 뒤를 돌아보았다. 서진이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모래사장을 달려오고 있었다. 슬리퍼가 벗겨지고 손에는 여권과 비행기표가 들려 있었다. 도윤아,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늦은 거 알아.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면서 넌 한 번도 나한테 조건을 건 적 없는데 난 늘 날만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윤아, 난 내가 떠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넌 항상 돌아왔으니까.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 바닷바람만이 불어왔다. 그게 문제였지. 그가 말했다. 너는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 믿었어.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이젠 알겠어. 널 붙잡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놓치게 된다는 걸. 도윤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녀의 발은 모래에 파묻혀 있었고 손에 쥔 비행기표는 구겨져 있었다. 너무 늦었어. 그가 말했다. 내 안에서 널 기다리던 마음은 더 이상 없어. 그래도 기회를 줘.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말자. 나 바뀔 수 있어. 진짜로. 그녀의 간절함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정말로. 그의 눈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하지만 널 사랑하지도 않아. 서진은 무릎을 꿇었다. 모래바닥에 손을 짚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날 계단에서 널 밀고도 난 내가 다시 돌아올 줄만 알았어. 사실은 알았어. 내가 크게 다쳤다는 걸. 근데 무서웠어.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너무 어려웠어. 그렇게 멍청했어. 그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캐리어를 끌고 숙소 문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마지막 선물로 말해줄게. 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 누군가는 더 이상 나일 수 없어.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진은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만이 멈추지 않았다. 모래 위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이곳, 그가 평생 오고 싶어 했던 그 바다. 그는 이곳에서 혼자였지만 자유로웠다. 그녀는 알았다. 사랑이란 놓아주는 순간에 진짜가 된다는 걸.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